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훈련도 연애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봤던 게 미국 거랑 유럽 거거든요. 되게 리얼하게 다 나와요. 저 해야 되는 거야? 막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저 왜 보여주냐고. 6개월 뒤면 너네 실천으로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던 군사복무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희 부대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일명 간첩 훈련을 받는 부대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암호명으로 거기서 지휘관들이 정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장미로 이제 불렸고, 거기에서 훈련받는 누구든지 간에 얼굴과 이름을 몰라요. 다 가려진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훈련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사로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살이라든지 죽이고 보낸다. 글쎄, 국제적인 스파이들이 받는 교육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의 규정은 각 나라 언어를 먼저 이제 하루 스케줄이 빡빡해요. 하루에 교육생이 잘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 적으면 3시간도 되고, 한 번은 한 2시간 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모든 교육생들이 안대를 다 들인 상태에서 자기 얼굴을 다 가린 상태에서 교육을 듣고 있어요. 20명 조금 넘은 30명은 좀 안 되는 인원이고요. 이제 앉아도 각자 다 붙어 앉는 게 아니라 넓은 강당에 이렇게 다 뛰어 앉아요. 밥도 저희는 배식을 받아서 각자 자기 방에서 먹고, 기본적인 이제 사격 훈련이나 낙하 훈련이나 운전 같은 건 개개인으로 받는 건데, 보복 전진이나 철조망 이제 자르기나 전기 누설 제거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받아요.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앞뒤 사람이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비행기 폭파 사건 김현희 첩보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인간적인 정의라는 게 생겨서 자기의 실명을 말해주고 할 때가 있대요. 그 사람 경우에도 그렇게 잡혀가지고 일일이 밑에 사람 다 잡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보완이 된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모양이 하나 같아.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 저희는 여기에 딱 이제 명찰을 달고, 눈으로는 이제 이 까만 고글을 썼어도 쟤는 뭐구나, 암호명이 뭐구나, 이것만 생각을 할 뿐이지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그 훈련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교관들이 자기네가 점수를 매겼을 때 이 사람이 오늘 미달이다라고 하면 잠을 안 재우고 반복적인 훈련 동작을 계속 시켜요. 굉장히 이제 먹이는 것도 굉장히 잘 먹이고요. 거기는 저희가 집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식단들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식당 거의 초콜릿을 거기서는 매일 이렇게 줘요. 힘들 때마다 그걸 먹으라고 주긴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걸 먹는 시간이 졸리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는 잠도 자고요. 나만의 휴식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휴식처가 없고 쉬는 날이 없고 남녀 비율은 정확하진 않아요. 부대에서도 데려오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데려오기도 하고요. 학교 졸업생들도 데리고 오고 해서 연령대가 다양해요. 제가 말하다시피 교육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인간관계, 처음 만난 사람하고 유대관계 쌓는 거, 호감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게끔 끄는 거, 훔치는 거,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요. 나아가선 도박하는 것도 가르쳐주고요. 사람을 보는 관상 수업도 해요. 저희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훈련도, 여자들은 그 필수로. 저희 북한은 성인교육이라고 없어요. 저희 학교 때만 해도 남자가 손만 잡으면 애가 지는 줄 알고 여자애들이 막 팔짝팔짝 뛸 때였거든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연애를 하면, 학교 연애는 진짜 있을 수 없지만 간혹 가다가 있긴 해요. 몰래 하긴 하는데, 20대 그 사람들도 연애할 때는 남자가 앞에 갔고 여자가 뒤따라가고 이제 같이 손잡고 못 갔어요. 창피해서. 그때만 해도 애는 배꼽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한 2주 뒤에 그 성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성동영상, 야동 보는 거를 이제 교육이 있었는데, 연애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우거든요. 5명인가 6명인가 첫날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크다만 강당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앉았는데, 안 주니까 이제 훈련은 빡세고 막 어쩌다 앉는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상이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잤어요. 이건 그냥 보라는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잤어요. 딱 나와서 끝났다고 해서 딱 나왔는데, 입구에서 교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 동영상이야? 이러면 기억도 안 나. 저희가 많이 봤던 게 미국 거랑 유럽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거.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뽀뽀했어? 키스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대기만 해도 다 그게 뽀뽀고 키스인데, 남자가 했어? 여자가 했어? 이걸 물어보니까 남자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 여자가 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 새끼 너 안 봤구나. 뭐 봐야 생각이 나죠. 그날 일정 다 끝나고 다시 밤에 자는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다시 뒤를 보내요. 봐야 돼. 눈 부릅뜨고 이제 주요 장면만 이렇게 보다가 근데 나중에 한 달 지나서인가? 한 10분 동안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야. 어머, 저걸 왜 보여주고 있지? 저거 영화도 아니네? 근데 저 교육을 왜 하지? 뭐를 배우라는 거지? 되게 리얼하게 다 나와요. 아, 남자 거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저거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 다 대답하고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저 왜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너네가 앞으로 실현해야 되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야. 저거 진짜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교감이. 이 새끼 봐라, 하고 싶어? 6개월 뒤면 너네 실천으로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문란한 것까지 배우면서 내가 이런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는 이런 문란한 교육 난 안 받겠으니까 난 여기서 나갈래요. 이거가 안 되는 나라라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여기, 그때 제가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로 왔나? 왜 발탁이 됐을까? 하필은 왜 날까? 벌을 받더라도 안 가겠다고 했을걸. 제일 힘들었던 게 낙하훈련과 잠수. 제가 이제 폐가 되게 안 좋아서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물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거가 제일 어려웠던 건 낙하훈련이랑 그거. 전선 자르는 게 이제 남자들하고 달리 여자들은 이제 좀 그런 게 좀 누린가 봐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전선을 플러스를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게 조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복전진으로 해서 누워가지고 자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위에는 전기선이고 나는 밑에 누워 있는데 전기선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고압이잖아요. 튕겨져 나가 죽는 건데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진짜 육체적인 훈련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부대 대부분의 군대를 나가던 덜격대를 나가던 하면 저희 훈련하던 거기는 인가가 없었어요. 깊은 산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하도 소식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 오빠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중앙당에 큰아빠가 계셨어요. 김정일이 그 열병식 할 때면 이제 그 칼 들고 이제 보고하던 사람이 저희 사촌 큰아빠거든요. 그분이 저를 찾는데 한 달 걸렸다 하더라고요. 소속도 없고 뭐 어디 간지도 행적도 없고 그래서 아차 이거 대남 작전부에다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작전부에다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뭐 비밀적인 걸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중앙당 뭐 간부라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더니 상해충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달러랑 이제 뭐 뇌물을 갖다 줬나 봐요. 그래도 뭐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알려주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데 가 있다. 만약에 훈련 과정에 죽는 사람도 있냐 했더니 뭐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죽습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제가 봐도 죽을 수 있어요. 거기는. 죽으면 시신은 보내니 했더니 시신 못 보냅니다 하더래요. 그냥 영웅증하면 주고 큰아빠가 그래 만약에 얘는 집에서 제일 몸도 약했었고 만약에 진짜 잘못되는 경우에 시신에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했대요. 그로부터 한 달 좀 넘었다고 했나 우리 엄마 말. 시신처럼 왔다는 거예요. 하얀 백퍼 씌우고 저를. 저도 집에 와서 한 2달 넘게 의식 불명 상태에서 엄마가 별의별 걸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보내주자 이러던 찰나에 제가 깬 거예요. 어떻게 부대에서 제가 정신 차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바로 왔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안 들여놓고 그 사람이 딱 앉더니 이제 여태까지 그 부대가 무슨 부대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살아서 보내는 경우는 없대요. 거기는 난파 훈련 받는 훈련소고 너는 거기에서 너의 훈련 모든 과정 있었던 모든 일들 절대 가족이든 친척이든 부모든 형제든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걸 누설했을 경우에는 너의 모든 가족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 내놓더라고요. 이미 다 써져 있는 각본이었어요. 그거는. 여기다가 혈서를 쓰래요. 저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그 깊이 찢어서 이게 흉터가 남아 있거든요. 의식을 금방 차린 얼마 안 된 상태고
너무 뿌쩍 마른 상태인데 칼로 찢어도 이게 찢어 안 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혈서를 그래서 그때 썼었어요. 아마도 저를 알게 모르게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넘어서 그거 혼자 제가 너무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그걸 발설하게 된 이유가 뭐만 하면 엄마가 자꾸 욕을 하는데, 말썽만 피우는 이제 그 뭐 인간질 못하는 아이라는 거를 자꾸 어필을 하면서 욕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술을 먹고 엄마랑 제가 단둘이 있을 때 울면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훈련 받는데 갔었다고. 엄마가 뺨 때리더라고요. 함부로 말한다고. 엄마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고 있으셔가지고 너하고 나만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 조사받을 때 내 가족이 아직까지 저기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그냥 사회 일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군 생활하는 이게 티가 나나 봐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계속 일반 사람이 아니래요. 분명히 너는 군대를 갔다 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처음엔 계속 아니라고 했었어요. 계속 아니라 하다가 참 이게 한국 국정원도 북한에 간첩이 없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보고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공백이 한 6개월가량 그 공백이 왜 있냐는 거예요. 그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혜택 바라지 않고 저기에 있는 내 가족이 있다. 나는 거기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냥 자그마한 존재고 그냥 하찮은 존재인데 그것만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국정원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한국 나와서 집 받고 나와가지고 9월 달에 2007년도 9월에 저희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보이부에서 일주일 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딸이 남조선 가 있다고. 나 이 비밀이 어떻게 나갔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탈북민들 아는 것도 없었고 북한 사람들하고 제가 쫓아갈 일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심을 느꼈었어요. 간첩이 없는 건 아니구나. 막 이 생각을 했었고, 한 11년도, 12년도 이때 유엔 방송국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언론사에서 갑자기 막 출연을 해달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탈북했을 뿐이고 여기서 지금 조용히 잘 살고 있고 안 한다고 그냥 계속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이제 북한에 있는 부모님하고 이제 몇 번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데려올 시도도 몇 번 하다가 이제 숲으로 갔고, 그것도 11년도 마지막으로 하다가 제가 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한 3년을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연락을 했는데 프로과가 걸더라고요. 집안에 뭐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제 언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언니를 전화를 바꿔줬는데, 그 바꿔주기 전에 프로과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엄마하고 오빠는 돌아갔대요. 그래서 왜 죽었냐고.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형당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그 나라를 위해서 배신을 하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언니하고 바꿨는데, 언니가 저보고 너 남조선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왜 엄마 오빠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위부에서 데리고 가더니 도보위부에서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혼 위기, 남편이 반역자 집안하고 안 살겠다고 이혼하게 생겼다. 10년 넘게 동생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전화하는 이유가 뭐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없다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을 붙여주고, 그때까지 제가 언론에 안 나갔었어요. 그해 겨울쯤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 결심했어요.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지켜주는 건 하나, 이미 이 가족은 잃었고, 이러한 실태 사항을 내가 배운 건 배운 거고, 배웠어도 나는 써먹는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배운 건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하나도 존중이 안 여겨주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언론 15년 1월부터인가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